자 이게 우리 키세스 그 이제 뉴스나 뭐 방송 보면서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이번 지난 4일부터 집회 3일부터 시작이 됐던 한남동 앞에 한남대로의 집회 현장에서의 모습인데 쭉 그 시간이 6일날 새벽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4일에서 5일 넘어가는 그 밤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4일날 집회 현장, 토요일날 집회 현장 취재를 갔다가 그때 되게 감격적인 장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하시던 분들이 한남동으로 함께 이제 합류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완전히 감동의 쓰나미였습니다. 그리고 저 새벽에 저 음박을 하고 밤새 저기서 이제 시위를 하고 윤석열 체포를 염원하고 외쳤던 이제 젊은이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 음박처럼 이제 보인 모습을 보고 키세스 같다고 해서 그 시위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현장이 참 감동적이었는데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저기 함께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또 같이 해주시기도 했었고요. 아 그때 그 현장 어땠습니까? 그때 두 분 다 같이 계셨잖아요. 예. 저는 당시 그 눈 오기 전에 저는 이제 그 방송을 우리가 한 그때 8시까지인가 하기로 했었잖아요. 6시까지인가. 그래서 방송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광화문에서 걸어서 저기 한남동까지 선발대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역사 현장에서 돌아가면 크게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나도 돌아갔는데. 계속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에서 그날 낮에 광화문도 대단했어요. 그 제주항공 그 위로 그 분향들도 했고요. 거기서 광화문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헌재를 향해서 윤석열 탄핵 파면을 외쳤는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남동 소식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거기에 민주노총이 1박 2일 집회에 들어갔는데 태극기 아스팔트 태극기들하고 이제 그 좀 격렬한 대치도 있었고 또 일부 그 민주노총 그 시위에 참가한 참가자가 팔이 꺾이고 경찰에 연행대에 가고 수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니까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참가자들이 광화문 집회에 계셨죠? 그렇죠. 계시다 오신 거죠? 한강진으로 외친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강진역은 무정차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강지까지 어떻게 가나 광화문에서 거리 행진이 이어진 겁니다. 방송차가 앞에 선두에 서고 그 현수막을 두르고 광화문에서 그 한강지까지 얼마나 걸렸죠? 한 1시간 좀 넘게 걸렸죠. 그래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한강진 쪽으로 여국 쪽으로 안 가고 순천향병원 앞길로 해갖고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남대로였잖아요. 여기가 꽉 차지 않았는데 광화문에서 온 시위대가 합류하면서 마치 무슨 뭐 전쟁 나갔는데 지원군이 몰려오는 거 있죠. 그래서 무대에서 와 광화문에서 지금 행진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와 서로 환영하고 그래서 저는 동영상으로 남기려고 행진 오는 광화문에서 오는 이 행진을 담으면서 한강진에서 시위하고 있던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그 크로스되는 시점에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외치면서 그냥 연대 동지애가 생기면서 막 눈물들을 흘리고 어깨 동무하고 전우회가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들어오시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조금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뭐 차가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끝도 없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라이브 방송하는데 저랑 도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방송에 나와서 그 우리 김 의원하고 같이 방송을 했었죠. 근데 저는 그때 한남동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희가 한강진역에서 그 방송을 하다가 한남동으로 와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그때 우익 시위자들이 이상하게 영어로 된 거 스타터 스틸인가 뭔가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위기하고 행정기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많은 그분들이 좀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 불안함이
광화문에 SOS를 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제가 이날 민주노총은 1박 2일이었는데 여기 참가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았어요. 10대, 20대 여성들이 많았는데 우리도 같이 밤새겠다 그래서 2박 3일로 접어든 날이었는데 토요일에서 일요일 날 넘어가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은 진짜 키세스 초콜릿처럼 위에는 까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귀엽고 뭐 예쁘고 한데 마음이 너무 짠하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기사로 이날 얼마나 추웠을까요? 르포 형식으로 했는데 시민들은 이런 거예요. 네. 추위와 눈이 무섭지 않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가 쓴 거지. 그렇죠. 하면서 참가자들은 서로 대열 속에서 손을 잡거나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면서 온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다가 눈이 오니까 저 은박 담요잖아요. 네. 저걸 들러 쓰면서 결기가 서로 뭐 이때도 김밥, 핫팩, 따뜻한 차,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1층 빌딩에 그 미술관,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 다 열었더라고요. 다 열은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하고는 확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서로 연대 그다음에 그 세대 통합 서로 여기서 전우회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였거든요. 저때 그러니까 6일이 되기 전까지 이 체포를 염원하는 이제 그 마음 하나로 지금 다 모이다 보니까 이 관저 앞에서 저렇게 이제 그 시위를 하고 체포를 외치고 밤새 저렇게 기다리면서 그 요청을 했던 그 마음들이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했던 거라서 그러니까 감동적이었던 더 거죠.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집회에 참석 못하신 분들이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배민 분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배달. 그래요. 왜 배민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니까 집회에 참석 못하신 분들이 배민을 통해 가지고 통닭, 피자, 김밥들을 시켜가지고 막 저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려고 배민은 그냥 나눠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주문받은 게 있으니까. 근데 시민들이 배고프고 그렇겠지만 옆에 사람들 생각해서 그걸 직접 받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저 옆에 나눠주세요. 옆에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전달하고요. 계속 전달하는데 그게 더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서로 핫팩 나누면서 김밥 나오고 나누면서 같이 버티자. 같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다렸던 거는 공수처가 일요일 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온다고 지원군을 바라면서 우리 버티면 우리가 여기 지키고 있으면 아침에 공수처가 와서 윤석열 체포해 갈 거야. 이 희망을 갖고 눈보람을 맞으면서 그 은박 담요를 뒤집어 쓰고 날밤을 샌 겁니다. 근데 일부 또 자원봉사자들은 거리 휴지를 계속 줍고 핫팩 나눠주고 막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티 문화예요. 그날 밤에 그 광화문에서 그 합류하는 장면 그리고 그 눈 맞으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저 장면 연출은 그야말로 그 한 단편 영화로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록을 해도 될 돈 주고 찍으라 해도 못 찍죠. 그러니까 저런 장면을 어떻게 다 연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 행동이라고 그 요것들을 이제 화면들 보시면서 제가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말을 남겼어요. 3박 4일간의 인간 키세스 보면서 사과해야 할 사람은 사과하지 않고 따뜻한 곳에서 괴로움 없이 지내고 있는데 왜 늘 잘못하지 않는 쪽이 괴로워하고 아파야 합니까? 깨지지 않는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굳건히 더욱 당당히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 평일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대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능함을 자인한 공수처와 법위의 윤석열을 응원한다며 관저로 달려간 4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로 인해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3박 4일 투쟁의 현장을 지켜주신 시민분들, 온라인으로 지지 응원 보내주신 분들, 현장으로 난방버스, 푸드트럭, 각종 음식,
방한용품 등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집회 현장 부근에 있던 콘벤투알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일신홀도 참가자들에게 휴식 공간과 화장실을 개방해 주셔서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연대의 힘, 우리의 힘을 믿으며 윤석열 체포와 구속, 내란 공범들이 처벌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실 거죠? 끝까지 해봅시다.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일신월드가 뭐 하는 데요? 거기가 일신 그게 뭐 하는 회사예요? 예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 사옥이었는데요. 예. 지금은 일신 회사가 인수해서 1층에 미술 아까 그 뮤지엄 있었잖아요. 이 일신홀이에요. 근데 거기 잠깐만요. 거기서 놀랄만한 게 거기 여자 화장실에다가 조국 당원들이 얘기하는데 거기 그분들이 구호물품을 쌓아놨대요. 뭐 생리대, 합대가. 저도 들어가서 확인했고요. 보조 배터리, 의약품들을 쌓아 음식하고 간식까지 쌓아가지고 마음껏 드시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도 배고파서 그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줄을 서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김밥을 배급을 받는데 배급이라고 표현해서 뭐하지만 길게 줄이 있는데 아무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질서 정연하게 줄을 쓰면 거기서 김밥과 그다음에 생수, 그다음에 휴지도 줍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는 일신홀이었고요. 네. 뮤지엄 앞이었고요. 네. 하나의 작품처럼 연출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 작품 같아요. 수도원 가면은요. 네. 늘 우리 공중 화장실이 문제지만 여성 화장실이 부족하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성 화장실들은 칸칸이 들어가 시간이 좀 오래 있으니까. 걸리죠. 요 수도원 가면요. 신부님이 그 검을 들고 진두지휘에 나섰어요. 그래서 검을 들고 화장실을 안내하면서 남성들은 다 양보를 해서 남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주유소 밑에 건물 가서 화장실을 갔고요. 여성분들을 배려한 거죠. 그래서 남녀 화장실은 모두 다 여성들이 활용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가 따뜻한 공간에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요. 네. 추운 데서 김밥 드시지 않고 안에서 드시는 분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또아일코 그 수도원 그분들한테 고맙다라고 그 아까 그 시민 행동이 감사의 인사를 드렸고요. 저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니 광화문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광화문 그때 그 현대 그 문도 안 열어요. 거기 현대 사옥, 개동 사옥에 문도 안 열고 화장실 안 쓰게 해줬죠. 근처에도 접근 못하게 하고 막 저도 전제자 취급하는데 저분들은 정말 너무 깜깜하고 따뜻하더라고요. 무서우니까 여성분들이 화장실 가는데 무섭잖아요. 근데 어느 나이 좀 드신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화장실 가니까 제 뒤를 쫓아오시더라고요. 저 그래도 같이 뭐 취재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믿을만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 뒤를 졸졸졸 쫓아오시더니 뭔가 좋은 분위기. 아니 그게 아니라 로맨스 아니고요. 화장실에 가셔야 되는데 무서워서 그래서 뒤를 쫓아오면 제가 화장실 가는 것 같으니까 무섭지 않을 것 같아서 오셨다고. 그래서 같은 건물 가서 거기는 이제 좀 여성 화장실이 좀 널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또 시위 그 대호로 저도 안내해드리고. 좋은 매너입니다. 아니 그런 훈훈함이 그날 밤에 눈보라도 전체가 다 그럼요. 얘기로. 그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요. 서로 나눴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핫팩도 저는 괜찮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발에 붙이는 패치가 있더라고요. 따뜻한 거. 그게 더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필품이나 뭐 김밥이나 간식을 주려고 하면 자기도 받고 싶겠죠. 그 추운데. 근데 옆에 사람 생각하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동적. 또 그리고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는 그 오뎅차 바까지 갖고 왔어요. 가가지고 계속 그 손님들한테 주더라고요. 무료로. 그 프랭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윤석열이 구속되는 날까지 무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지금 윤석열이 체포 안 돼서 온 국민이 화병이 돋으셨지만 그래도 희망을 봤다라는 거는 여의도에서 우리 청년들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요. 그럼요. 5.18 광주 그다음에 서울의 봄을 여의도에서 배웠고요. 남태령에서는 동학혁명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한남대로에서는 민주노총의
무엇인지 네. 이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네. 정말 우리 청년 세대에게 좋은 일을 하나 해주고 갔다.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네. 우리 청년 세대에게 일깨워줬고요. 네. 농민의 중요함. 네. 동학농민혁명 130년 전에 이것이 무엇인지 청년들한테 살아있는 산교육을 시켜줬고요. 네. 그다음에 노동의 중요성, 네. 그다음에 소수자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시민의 연대 의식을 윤석열이가 몸소 실천해 줬다. 그래서 평생 종신형이 될지 총사령이 될지 모르지만 당신 밉지만 우리 청년 세대들을 일깨워 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일말에 1점 정도 줄게. 그리고 그것도 가르쳐줬죠. 대통령 파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벌어지는가, 그리고 개헌법 위반하면 어떤 형벌을 받게 그리고 되는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네. 이 민주주의가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윤석열이가 몸소 계엄 내란 지랄 발광을 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덕분에 젊은 친구들이 배웠다.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20, 30대 여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게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 그 김상욱 교수는 저 은박 알루미늄이 우주인들의 보온을 위해 나사가 만든 거라고 키세스탄을 우주전사라고 진짜요? 우주 최강의 키세스탄입니다라고 그 감동을 또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덕분에 위로받고 그래서 더 아프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국민들이 또 많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극우 집단들의 내란 난동, 지랄 발광, 그다음에 알량한 지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라고 지금 스크럼 짜고 저항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 현명함으로 당신들은 곧 진압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시민들이 국민이 지켜온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당신들 알량한 기득권 지키기에 이용당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다. 반드시 진압될 것이고 윤석열, 윤건희 부부는 체포돼서 깜빵으로 갈 것이고 또 한 번 2024년도 윤석열의 지랄 발광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강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 뒤에 저 사진이 그 이론넷에서 취재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되게 이 뭐 효과를 좀 이렇게 줘서 흑백으로 나와가지고 좀 이 느낌이 좀 이렇게 쌉니다. 그때 사실 이 한남대로에 태극기 부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깃발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다니면 약간 흠칫흠칫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자꾸 시비 걸려고 하니까. 태극기가 그렇게 쉬는 적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평온하게 보니까 이 태극기는 맞자 우리 태극기가 우리 국기였지. 맞습니다. 저거 우리 거예요. 우리 국기인데 왜 이 태극기를 그러니까 태극기, 애국시민 이게 우리 게 아닌 것처럼 들려요. 요새. 그 이제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라고 그러잖아요.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 그들이 애국시민, 애국도 우리 거잖아요. 원래 근데 우리 태극기마저 모독을 시키고 아니, 있어. 외대 나오셨죠? 외대 앞에 뭐가 붙어요? 애국외대잖아요. 애국외대죠. 근데 지금 애국이라고 쓰면 왠지 이상하게 그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태극기를 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당연히 이제 우리 근데 현장에서 이 태극기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약간씩 이제 뭐 자꾸 시비를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이 장면이 사실은 어쩌면 또 다른 아름다움이잖아요. 쓰레기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넓은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밤을 지새고 했는데 쓰레기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 저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사진인데요.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들마다 그렇습니다. 여의도 그때 탄핵 가결 났을 때도 그 많은 200만 명 정도 모였었는데 쓰레기 없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들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외신들도 상당히 이런 점들 놀라고 있는데 이제 저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저렇게 우리가 있었던 자리에 쓰레기를 치우는 이런 모습도 좋지만 우리 이번 내란 수괴와
그 질환 발광 집단들, 질환 발광 집단들을 저 쓰레기 처리로 저렇게 다 싸묶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써 만들어온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계 위상도 이만큼 높아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딸랑 그 두 사람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이 왕처럼 구는 그런 왕국으로 만들겠다고 전쟁까지 동원해 가면서 전쟁까지 저질러서 할 계획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그 수많은 집단들 자기 아가리에 들어가는 것들만 중요한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고 우리나라 선출직에 이렇게 있고 지금도 그 동조를 계속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오동훈 무능하고 비겁하고 찌질한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 와서 변명으로 일관했는데 오동훈 공수처장 당신 똑바로 들어. 우리가 3박 4일 동안 은박담요를 뒤집어 쓰고 오매불망 기다리게 뭔 줄 알아요? 윤석열이 체포를 공수처가 해줄 줄 알고 날밤을 새워가면서 당신들을 기다렸어. 하지만 당신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어제 마지막 날 경찰한테 당신들이 해줘? 오동훈, 당신 무능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그 자리에 앉힌 거 인정하는데 요번에 경찰하고 같이 가서 오동훈 당신이 현장에서 진두지휘 하시고 그리고 윤석열 반드시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찰은 그 방해하는 세력들 특공대 투입하고 헬기 띄우고 해갖고 전부 체포해서 닭장차에 실어서 긴급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는 게 경찰의 몫이고 그건 경찰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오동훈 당신이 가갖고 질질 짜지 말고 윤석열이 당신이 저 수갑 채워. 맞습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야 당신. 이 선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렇게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영원히 분리수거 될 수가 있으니까 잘 새겨듣고 내일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수처를 일각에서는 해체하자라고 하는데 해체는 저는 반대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검찰개혁 외치면서 유일하게 얻어낸 거 하나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기구도 개편할 거 있으면 개편하고 인원 늘려야 되고 이래야지 해체할 건 아니고 다신 시스템은 좋아요. 좋은 의미에서 출발한 거예요.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오동훈이 같은 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니까 당신 마지막 명예회복의 순간이 내일부터니까 질질 짜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쫄지 말고 마지막이야. 내일 윤석열 체포되리라 믿고 오늘 저희 제일 전파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토요일 날 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토요일 날 저는 이제 쌍화차 또 봉사하러 갑니다. 광화문에서 하시면 또 나는 또 이게 왜 잘 수 있어요. 안 이루어지죠? 좋아요, 댓글,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 쌍화차 한잔 다음 먹어봅시다. 다음 영상 구독. 혹시 좋아요, 댓글, 다음 영상 구독.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 오시는 분은 동십자각 부근에 저희가 쌍화차 봉사를 합니다. 그래요? 쌍화차 1000명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컵에다 주는 겁니까? 그럼요. 직접 끓여갖고 쌍화차들 광화문에 오시면 드십시오. 집에서부터 종량제 봉투 가져온 애들도 많았대요. 많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고 이번에 진짜 이거 독립영화로 좀 남겨놔야 돼요. 젊은 친구인데 쓰레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수거하러 다녀요. 정말. 그 20, 30대 여성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큰가? 대체 평소에 어떤 사람들만 보고 다녀서 저는 그렇게까지 배려심이 있지는 않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DNA인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우리가 뭐 다른 침도 많고 막 했는데 다 똘똘 뭉쳐가서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배민이 뭘 시켰는데 그거를 배민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왜? 저 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다 양보. 그러면 일단 인사부터 하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